압둘라 씨, 한국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에게 희귀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천성 심장 기형입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6개월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됩니다. 제 딸은 건강합니다. 7살 사라. 제 딸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뛰어놀고 웃고 건강했습니다. 매년 검진 받습니다. 개인 주치의가 있어요. 압둘라 씨, 이 병은 특수 장비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 APC 검진에서 우연히 오진 아닙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MRI 결과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금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으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APC 검진 한 번이 어떻게 제 딸을 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60조 원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이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사우디 국부펀드 소속 기업인이었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내 파티마와 딸 사라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한국 재미있어. 7살 사라가 호텔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에이펙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참석자와 가족분들 건강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요? 네, 에이펙 기간 중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 주치의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압둘라 씨,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참석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에이펙 참석자 전용 검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국 의료진이 안내했습니다. 검진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MRI입니다. 3테슬라급입니다. 개인 주치의 칼리드가 놀랐습니다. 3테슬라요? 사우디에도 몇 대 없는데. 저부터 검진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모든 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검진받았습니다. 부인도 건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라 차례였습니다. 안녕, 사라. 무섭지 않아. 금방 끝날 거야. 한국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라는 웃으며 검진대에 누웠습니다. 기본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심장 초음파 할게요. 의사가 사라 가슴에 기계를 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문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사가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사를 불렀습니다. 두 명이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압둘라 씨, MRI 촬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 딸이 건강한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확인 차원입니다. 사라가 MRI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압둘라 씨,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게 따님 심장입니다. 네.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 화면의 심장의 한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개인 주치의 칼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건강합니다. 뛰어놀고 아무 증상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의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구멍 크기가 1.5cm입니다. 지금은 작지만 계속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수술하면 완치율 98%입니다.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왜 제가 못 찾았습니까? 저는 매년 사라를 검진했습니다. 이 병은 일반 청진이나 기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초음파도 했습니다. 어떤 장비였습니까? 일반 초음파입니다. 이 병은 고해상도 3차원 초음파와 MRI로만 정확히 진단됩니다. 칼리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네. 저희 병원은 이 수술을 연간 200건 이상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200건이나요? 네. 성공률도 98%입니다. 저는 사라를 생각했습니다. 제 딸, 제 사랑하는 딸, 수술 언제 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여기서 하자는 겁니까? 가능하시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이요? 네. 도쿄대학병원이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병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압둘라 씨, 6개월은 최대치입니다.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살아가. 알아. 괜찮아. 일본 가서 치료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칼리드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칼리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일본 의료는 검증됐습니다. 우리 왕실도 이용합니다. 한국 의사는 200건이나 수술했다고 했습니다. 압둘라님, 한국은 아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료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본, 미국, 유럽만큼은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하지만 의료는 다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쿄대학병원에 연락하겠습니다. 칼리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예약 가능하답니다. 2주요? 네, 그들도 바쁩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2주, 괜찮을까? 한국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 의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어때? 왜? 그냥 확인이라도 하자고.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일본으로 가려 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수술 예정이십니까? 2주 후입니다. 2주.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압둘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쿄대학병원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저희가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국제심장학회 통계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천성 심장 수술 건수입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간 213건, 도쿄대학병원 연간 147건. 일본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이건 성공률입니다. 또 다른 표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98.3%, 도쿄대학병원 96.8%.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더 높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회복기간입니다. 서울대병원 평균 12일, 도쿄대학병원 평균 18일.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저희 수술 기법이 조금 다릅니다. 덜 침습적입니다. 칼리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국제학회 공식 자료입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가 망설였습니다. 한국 의료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동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을 선호합니다. 이해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환자분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환자요? 네. 저희 병원에서 같은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병원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한 중동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사라 양과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4년 전입니다. 어디서 수술 받으셨습니까? 여기요. 서울대병원에서. 왜 여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일본 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술은 10시간이었어요. 회복은 열흘. 지금은요? 레일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소년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지금 11살이에요. 완전히 회복했습니까? 네. 정기검진 받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영상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일본 안 간 거 전혀요. 여기가 더 나았어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일본 갔으면 늦었을 거예요. 제 아들 상태가 급했거든요. 레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압둘라 씨, 시간이 생명입니다. 2주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칼리드는 일본이래. 하지만 데이터는 한국이 더 좋았어. 데이터만 믿을 수 있나? 그 레일라라는 사람 봤잖아. 아들이 완전히 회복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한국. 일본은 안전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은 불안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아내를 깨웠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자. 정말 시간이 없어. 2주를 기다릴 수 없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칼리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하겠습니다. 압둘라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지만 제 딸이 2주를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의사 말이 맞다면
언제든 악화될 수 있어요. 칼리드가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언제 가능하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모레 오전 8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 전에 정밀 검사 몇 가지 더 필요합니다. 오늘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라는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폐 기능 검사, 모든 검사 결과 양호합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요? 심장을 열고 구멍을 막고 다시 닫는 작업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위험률은요? 2%입니다. 2%. 작은 숫자였지만 제게는 거대했습니다. 혹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압둘라 씨, 저희는 이 수술을 200번 이상 했습니다. 단 4건만 실패했습니다. 4건이요? 네. 그것도 환자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았던 경우입니다. 사라 양은 건강합니다.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수술팀은 누굽니까? 김 교수님이 집도하십니다. 경력은요? 25년입니다. 이 수술만 1000건 이상 하셨습니다. 1000건.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아시아 최고 권위자십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마취는요? 소아 마취 전문의가 담당합니다. 역시 20년 경력입니다. 회복은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로우면 2주입니다. 퇴원은 3주 정도. 3주. 네. 하지만 집중치료는 사흘입니다. 그 이후는 안정입니다.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딸은 병원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라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말해야죠. 우리는 사라를 불렀습니다. 사라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 너 심장이 조금 아파. 아프지 않은데? 지금은 안 아파. 근데 나중에 아플 수 있어. 그럼 어떡해? 수술하면 괜찮아져.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술? 무서워? 조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아빠도 같이 있어. 밖에서 기다릴게. 사라 나올 때까지. 사라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아. 아빠 있으면 안 무서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잘한 걸까? 일본으로 갈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사라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배고파. 미안, 사라야. 수술 전에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래야 안전해. 물도? 물은 조금만. 6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사라를 봤습니다.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지? 물론이야. 사라는 용감하니까. 7시 50분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라가 침대에 누워 들어갔습니다. 아빠 안녕.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사라야. 곧 봐.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내도 칼리드도 울었습니다. 알라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2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2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8시 3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이라고 했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후 8시쯤 끝날 겁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마취 상태 안정적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자는 말에도 거절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오후 2시 칼리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압둘라님,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기 의료진을 보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오후 4시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교수님, 반은 끝났습니다. 반이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봉합입니다. 순조롭습니까? 매우 순조롭습니다. 사라 양 심장이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4시간 후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반이 끝났대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라. 오후 6시.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끝났나?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교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구멍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입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30분 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취는요? 2시간 후 깰 겁니다.
깨면 괜찮을까요? 아플 겁니다. 하지만 정상입니다. 진통제를 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압둘라 씨, 저희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0분 후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사라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네, 매우 순조롭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사라야,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사라 아빠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사라야. 아빠 여기 있어. 아파, 알아.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간호사가 진통제를 주입했습니다. 이제 덜 아플 거예요. 사라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가 완전히 깼습니다. 아빠, 응, 사라야. 수술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너 정말 용감했어. 나 이제 괜찮아. 응, 완전히 괜찮아졌어. 사라가 웃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사라 양, 기분이 어때요? 조금 아파요. 그래도 참을 만하죠? 네, 잘했어요. 며칠만 참으면 완전히 좋아질 거예요.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이틀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습니까? 2주 정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 양 상태로 보면 열흘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열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천만에요. 사라 양이 워낙 건강해서 회복이 빠른 겁니다. 이틀 후, 사라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스스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몇 걸음 걸었습니다. 5일 후, 병원 복도를 산책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그래, 사라야. 너 정말 대단해. 칼리드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복이 엄청 빠르네요. 한국 의료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라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상입니까? 네, 저희 수술 기법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릅니다. 일본도 이렇습니까? 일본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길 잘했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열흘째 되는 날 사라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네, 심장 기능 완벽합니다. 이제 집에서 안정하시면 됩니다.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진 오시면 됩니다. 한국까지요? 아닙니다. 사우디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결과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후부터는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정상이요? 네. 달리기, 수영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한 지 3개월 만에요? 네. 사라 양은 회복이 특히 빠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갔으면 어땠을까? 궁금했습니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 vs 일본 의료.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심장 수술 통계를 봤습니다. 한국 평균 수술 시간 10시간, 일본 평균 수술 시간 14시간, 4시간이나 차이가. 회복 기간도 달랐습니다. 한국 평균 열이틀, 일본 평균 20일, 거의 2배. 수술 성공률을 봤습니다. 한국 98.3%, 일본 96.8%. 한국이 더 높네. 더 찾아봤습니다. 암치료 생존율, 한국 위암 생존율 78%, 세계 1위, 일본 72%, 세계 2위, 한국이 1위. 폐암도 봤습니다. 한국 42%, 일본 38%. 여기도 의료 접근성을 찾았습니다. 한국 OECD 1위. 대도시가 아니어도 30분 안에 대형 병원 접근 가능. 일본 OECD 3위. 접근성도 더 좋네. 의료 만족도를 봤습니다. 한국 환자 만족도 87%, 일본 환자 만족도 83%. 모든 면에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다들 일본만 얘기할까? 칼리드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공식 통계입니다. 국제의료학회 자료예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았습니까? 심장 수술과 암 치료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칼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홍보를 안 해서. 다음 날 저는 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 의료가 이렇게 우수한데 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홍보를 잘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일에 집중합니다. 홍보는 잘 못해요. 그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죠.
연구 결과를 영어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영어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이미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은요? 우리는 최근 20년간 급성장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한국 의료비가 너무 저렴합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이 비싸니까 더 좋다고 여기죠. 하지만 한국이 더 나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의사들의 노력, 가장 큰 이유는요? 경쟁입니다. 경쟁요? 네. 한국은 병원이 많습니다. 의사도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그게 좋은 겁니까? 환자에게는 좋습니다. 더 나은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들이 노력하니까요. 그리고 IT 기술입니다. IT요? 네. 한국은 의료 기록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병원 간 정보 공유도 빠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진단, 정확한 치료로 이어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압둘라 씨, 이제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식 병원을 사우디에 짓고 싶습니다.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꺼이.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동에 알려야 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 저는 일주일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갔습니다. 이곳도 심장 수술을 많이 합니까? 네. 연간 2,300건 정도입니다. 2,300.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성공률은요? 97.8%입니다. 또 97 이상이었습니다. 아산병원도 방문했습니다. 암 치료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위암과 간암입니다. 생존율이 어떻습니까? 위암 5년 생존율 78%입니다. 세계 평균은요? 60% 정도입니다. 거의 20% 차이네요. 네. 조기 발견 시스템이 우수합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국가검진제도입니다. 40세 이상 국민은 2년마다 무료로 위내시경을 받습니다. 무료요? 네. 건강보험이 커버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군요. 맞습니다. 1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갔습니다. 로봇 수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빈치 로봇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한국 전체로는 80대 정도입니다. 80대요? 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45대 정도입니다. 인구가 2배 이상인데 더 적네요. 네. 그래서 한국이 로봇 수술 경험이 더 많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확인했습니다. MRI 보유 대수는요? 인구 100만 명당 32대입니다. 일본은요? 55대입니다. 일본이 더 많네요. 네. 하지만 대기 시간은 한국이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서요.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국은 평균 사흘입니다. 일본은요? 2주에서 3주입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응급의료도 조사했습니다. 구급차 도착 시간은요? 서울 기준 평균 6분입니다. 6분이요? 네. 전국 평균은 9분입니다. 일본은요? 도쿄 기준 8분입니다. 더 빠르네요, 한국이. 의사 수준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의사들 실력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국제의료학회 발표 논문 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연간 5,200편, 일본 연간 7,300편. 일본이 더 많네요. 네. 하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피인용 횟수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피인용 횟수요? 다른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고하는지입니다. 영향력의 척도죠. 한국이 더 높다고요? 네. 특히 심장, 암, 성형 분야에서요. 비용도 비교했습니다. 심장 수술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은 평균 3천만 원입니다. 일본은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2배네요. 네. 미국은 2억 원 넘습니다. 2억이요? 네. 한국이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하면서 수준은 더 높다. 맞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한국이 덜 알려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먼저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00년 넘게 의료 강국이었습니다. 브랜드가 있죠. 한국은요? 우리는 30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발전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인식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홍보를 안 합니다. 의사들은 연구와 치료에만 집중하죠.
그것도 이유가 되나요? 큰 이유입니다. 일본은 의료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한국은요? 최근에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려야겠네요. 네, 제가 중동에 알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 딸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칼리드도 확신했습니다. 압둘라님, 한국 의료는 진짜였습니다. 네, 이제 확실합니다. 병원 건설 계획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바꿔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우디에 한국식 병원을 짓겠다고. 그리고 중동 전역에 한국 의료를 알리겠다고. 제 딸을 살린 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통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압둘라 씨, 어서 오세요. 담당자가 맞이했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국제평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먼저 OECD 의료질 평가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은 의료 성과 지표에서 7개 부문 1위입니다. 7개요? 네. 암 생존율, 뇌졸중 치료, 심근경색 치료, 당뇨 관리, 천식 관리, 의료 접근성, 환자 안전입니다. 모두 1위입니까? 네. 특히 암 생존율은 압도적입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입니다. 효율성이요? 네. 비용 대비 의료 성과를 평가합니다. 한국은 몇 위입니까? 2023년 기준 세계 2위입니다. 1위는요? 싱가포르입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인구 5천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6위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더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란셋 의학저널의 의료질 평가입니다. 란셋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저널입니다. 한국 순위는요? 195개국 중 12위입니다. 12위요? 생각보다 낮네요. 아닙니다. 이건 전체 평가입니다. 선진 의료만 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암, 심장, 뇌질환 치료만 보면 한국은 3위입니다. 3위. 1위는 어딥니까? 스위스와 호주입니다. 일본은요? 7위입니다.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왜 이런 자료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왜요? 정부도 병원도 홍보보다 실력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의료 관광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 외국인 환자가 60만 명 방문했습니다. 60만이요? 네. 10년 전보다 5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어디서 옵니까? 중국, 미국, 러시아, 중동 순입니다. 중동도 많이 옵니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 정도입니다. 적네요. 네. 아직 잘 모릅니다. 중동 분들은 일본이나 미국을 선호하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WHO 의료 시스템 평가입니다. 한국은요? 전체 순위는 58위입니다. 58위요? 너무 낮은데요. 이건 2000년 평가입니다. 25년 전이네요. 네. 그 이후로 WHO가 순위를 안 매깁니다. 왜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었죠. 그럼 지금은요?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이 20위권입니다. 20위권. 네. 하지만 의료질만 보면 10위권 안에 듭니다. 더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의료 관광 만족도입니다. 한국 방문한 외국인들 평가입니까? 네. 93%가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93이요? 네. 그리고 90%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특히 의료진 실력과 친절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절도요? 네. 한국 의료진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진단부터 치료까지 매우 빠릅니다. 얼마나요? 암 진단 후 치료 시작까지 평균 2주입니다. 2주요? 네. 미국은 6주, 일본은 4주입니다. 3배나 빠르네요. 네. 그래서 생존율이 높습니다. 빠른 치료가 생명을 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2주를 기다렸다면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USB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둘라 씨, 혹시 병원 건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사우디에 한국식 병원을 지으려 합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진 파견, 기술 이전, 장비 공급,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한국은 의료 한류를 확대하려 합니다. 의료 한류요? 네, 드라마, K-팝처럼 의료도 한국 브랜드로 만들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실력은 이미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 모은 모든 데이터를 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비용은 저렴했습니다. 속도는 빨랐습니다. 성공률은 높았습니다. 의료진은 친절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동 전역에 제 딸이 살아있는 증거로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사라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집에서 뛰어놀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달 후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우디 주치의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압둘라 씨, 사라 양이 정말 건강하네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제 병원 건설 계획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우디에 한국식 최첨단 병원을 짓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요? 왜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낫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의료의 모든 통계, 성공률, 생존율, 속도, 비용. 보시다시피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제 딸이 증거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사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실 겁니까? 10조 원입니다. 10조요? 네. 리야드에 1000병상 규모 병원을 짓겠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모두 데려오시겠습니까? 초기에는 100명을 파견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의사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 기간은요? 3년입니다. 오래 걸리네요. 제대로 배우려면 그만큼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은요? 제다와 담맘에도 병원을 짓겠습니다. 총 3개 병원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요? 25조 원입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25조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 치료에 매년 3조 원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네. 미국, 독일, 일본으로 갑니다. 이 돈이 해외로 나갑니다. 그걸 국내에서 쓰게 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 중동 국가 환자들도 유치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의료는 비용 대비 최고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와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한국 또 왔어. 사라가 기뻐했습니다. 김 교수님께 인사드려야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가 사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라 양,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네, 저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친구들이랑 매일 뛰어놀아요.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교수님, 계약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였습니다. 압둘라 씨, 계획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 한국식 병원 3개를 짓겠습니다. 3개요? 네. 리야드, 제다, 담맘입니다. 규모는요? 각각 1000병상, 500병상, 500병상입니다. 총 투자액은요? 25조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5조 원. 네. 그리고 한국 의료진 300명을 파견받고 싶습니다. 300명이요? 네. 의사 100명, 간호사 200명입니다. 계약 기간은요? 10년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의료 장비는요? 모두 한국산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총 30조 원입니다. 30조 원. 네. 그리고 추가로 의약품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요? 연간 3조 원, 10년간입니다. 그럼 총 60조 원입니까?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압둘라 씨, 이건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압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국부펀드 의료 부문 책임자입니다. 국부펀드요? 네. 700조 원을 운용합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그 정도이십니까? 네. 60조 원은 저희에게 작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왜 한국을? 제 딸이 증거입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계약. 중동 최대 의료 프로젝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압둘라 씨,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의료진이 제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에이펙 검진에서 발견한 희귀병을 말이죠. 에이펙 검진이요? 네.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딸은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기자들이 사라를 봤습니다. 사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도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우디 아이들, 중동 아이들 모두요. 한국 의료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국 의료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세계가 아직 모르는 최고의 의료입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추천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김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제 딸을 살렸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은 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족을 살릴 겁니다. 교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 의료를 믿어주셔서.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사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또 한국 올 거야? 응, 자주 올 거야. 좋아, 나 한국 좋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제 품에 살아 숨쉬는 딸. 에이펙 검진 한 번이 구한 생명. 그리고 그것이 만든 60조 원의 기적. 한국 의료는 더 이상 숨겨진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의료의 진짜 실력을.